혹시 요즘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두세 번씩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TV 볼륨을 자꾸 높여야만 들린다고 가족들이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의학 연구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난청조차도 방치하면 뇌가 빨리 위축되고 치매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와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생활 습관, 그리고 매일 3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귀 마사지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점을 몇 초간 눌러야 귀 주변 혈류가 개선되는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뇌까지 자극이 전달되는지 같은 실전 방법을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난 괜찮아, 아직은 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귀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청력과 기억력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난청이나 치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 청력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 채널을 더 큰 힘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청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가 단순히 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가 청신경을 타고 곧장 뇌로 전달되며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귀는 뇌의 자극 스위치이자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인 셈이죠.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뇌가 받아들이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고 뇌는 점점 덜 쓰이는 영역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축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 MRI 연구를 보면 가벼운 난청이 있는 사람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 이해 영역의 뇌세포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즉, 조금 안 들린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 기능 저하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대화 중 반복해서 물어보게 되거나 외부 소리를 놓치면서 점점 사회적 대화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또다시 뇌의 인지 기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미 뇌 건강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후 난청을 방치하면 단순히 소리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 치매,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삶의 만족도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귀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곧 뇌 건강을 챙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귀와 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그럼 이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류가 좋아지면서 몸이 활력을 찾죠. 그런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가만히 있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끊임없이 자극과 활동을 통해 살아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극원이 바로 소리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새소리나 빗소리를 들을 때 뇌에서는 엄청난 활동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 감정을 느끼는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까지 동시에 켜지죠. 즉, 소리는 뇌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난청이 시작되면 이 운동 기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뇌는 그만큼 덜 움직이고 자극을 받지 못한 영역은 점점 위축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뇌 활동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듯 소리를 듣지 못하면 뇌도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리 자극은 단순히 뇌세포를 깨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는 사회적 자극을 동시에 받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감정 자극, 환경음을 들으면 주의 집중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 하나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운동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소리의 운동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소리를 듣는 거지 단순히 불편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운동이라는 겁니다. 즉, 귀를 지키는 것은 뇌를 매일 운동시키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청력을 방치하면 뇌가 운동 부족 상태에 빠져 치매,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귀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 자극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리를 듣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뇌를 매일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덜 들리는 것뿐이야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난청을 큰 병이 아니라 단순한 노화 현상쯤으로 여기며 방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벼운 난청이야말로 뇌와 일상에 서서히 독이 되어 쌓이는 가장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자막 없이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대화 중에 몇 마디를 놓쳐서 자꾸 뭐라고? 라고 되묻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함 정도로 끝나지만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고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뇌는 더 빠르게 활동을 멈추게 되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가벼운 난청만 있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정상 청력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겁니다. 중등도 난청은 3배, 심한 난청은 무려 5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불편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더 무서운 점은 뇌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채우기 위해 더 큰 에너지를 쓰면서 다른 기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즉, 소리를 알아듣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기억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가벼운 난청이 치매, 우울증, 무기력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함정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 하는 말을 반복해서 되물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쌓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뒤처지다 보니 점점 대화에 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밖에서는 차 오는 소리, 신호음 같은 중요한 소리를 놓쳐 안전까지 위협받습니다. 결국 난청은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청력은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수적이고 가벼운 난청일 때 바로 잡는 것이 뇌와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위험이 됩니다. 귀를 지키는 건 결국 뇌와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 덜 들린다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난청은 언제부터 관리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정말 안 들릴 때 가서 검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 검사는 미리미리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5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권장합니다. 시력이 조금 떨어져도 안경을 맞추듯이 청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만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난청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조차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발음이 부정확해서 못 들은 거겠지, 상대방이 작게 말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 뇌는 이미 소리 자극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조기 착용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정말 못 들을 때 최후의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뇌 기능 저하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장치가 아니라 뇌가 소리 훈련을 계속할 수 있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리를 통해 뇌를 운동시키는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청기를 늦게 착용하면 귀는 물론 뇌도 이미 소리에 둔감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보청기를 껴도 처음에는 시끄럽다,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기능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껴도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며 아예 사용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늦게 시작할수록 효과는 줄어들고 투자한 비용마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작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은 분들은 대화와 모임에서 훨씬 오래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보청기를 조기 착용한 분들은 TV 볼 때 자막 의존이 줄고 가족과의 대화도 원활해져 오해와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게 검사하고 늦게 보청기를 낀 분들은 이미 뇌가 소리 없는 생활에 적응해 있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보청기와 청력 검사는 단순히 귀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조기 예방 도구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미루는 순간 뇌는 조금씩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내일이라도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센터에서 검사를 예약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를 막는 방법이 꼭 어려운 치료나 비싼 장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듣기 습관만 조금 바꿔도 뇌는 놀라울 정도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TV 시청을 단순 시청이 아니라 뇌 훈련으로 활용합니다. 많은 시녀분들이 TV를 켜놓고 자막만 보거나 그냥 소음처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건 뇌 자극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하루 30분이라도 자막을 끄고 소리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뉴스를 볼 땐 앵커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는지 귀로 따라잡기. 드라마를 볼 땐 등장인물의 감정을 목소리 톤으로 파악하기. 이런 훈련이 쌓이면 귀와 뇌가 동시에 집중력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라디오는 가장 쉬운 뇌 자극 도구 중 하나입니다. 라디오는 눈을 쓰지 않고 오직 귀로만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청력, 집중력, 기억력 훈련에 탁월합니다. 하루아침 산책이나 가사 일을 할 때 20-30분 정도 라디오, 뉴스나 토크 방송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뇌가 소리를 더 캐치하려고 노력하면서 회로가 단련됩니다. 특히 음악 라디오도 좋지만 말이 많은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화는 귀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에 가장 직접적이고 복잡한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똑바로 보며 듣기. 입 모양과 표정이 함께 들어오면 뇌의 해석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화 중간에 되묻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같은 확인은 뇌의 이해, 기억, 반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짧고 자주 대화하기. 긴 대화보다 하루에 여러 번, 다양한 주제로 짧게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활 속 루틴 만들기 또한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라디오 뉴스 20분, 낮에는 가족과 대화할 때 두세 번 되묻기 훈련, 저녁에는 TV 드라마나 뉴스, 자막 끄고 소리에 집중하기. 이렇게 하루 루틴을 정하면 귀와 뇌가 쉬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소리 습관이 바로 뇌 건강 습관이라는 것. 귀를 통해 들어오는 자극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뇌가 끊임없이 계산 이해, 기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책만 하고 돌아와도 머리가 맑아지고 귀가 더 시원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걷기라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 귀와 뇌에 동시에 산소와 혈류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귀 속 청각세포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뇌 역시 혈류가 늘어나면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걷기는 귀와 뇌를 동시에 살리는 생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차서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의 빠른 걸음을 권장합니다. 주 5회 이상이면 충분하고요. 중요한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걷는 동안 귀로 주변 소리를 의식하는 겁니다.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새 소리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자체가 소리 운동이 되어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생활 속 루틴으로는 아침에 가볍게 공원을 걷거나 저녁에 TV를 켜기 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걸어도 혈류가 돌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결국 걷기 하나만으로도 귀는 더 예민하게 소리를 받아들이고 뇌는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걷기는 귀를 살리고 귀는 뇌를 살린다는 연결고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지. 보청기는 좀 더 심해지면 그때 쓰면 돼. 약만 잘 먹으면 청력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 오늘은 이처럼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귀는 늙으면 당연히 나빠진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청력 저하는 흔히 나타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리를 꾸준히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지키면 난청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안 들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 보청기는 늦게 해도 괜찮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자하고 버티시는데요. 이게 뇌 건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뇌는 소리 자극을 먹고 사는데 귀가 소리를 못 들려주면 뇌는 점점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청기를 늦게 착용할수록 뇌 자극을 잃고 치매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보청기는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할수록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오해, 약을 먹으면 청력이 좋아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청력을 되돌리는 약은 없습니다. 일부 영양제나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잃은 청력을 되찾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조기 대응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오해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이 탓이다 하고 넘기지 말고 아직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귀와 뇌를 동시에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 청력은 병원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집에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귀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 화면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대화 소리 체크입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첫 마디를 자주 놓치고 꼭 다시 물어봐야 한다면 가벼운 난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TV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보다 리모컨 볼륨을 더 높이지 않고서는 잘 안 들린다. 그렇다면 귀 건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주파수 소리 테스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청력 테스트 앱을 활용하거나 유튜브에 올라온 고주파 테스트 영상을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8000Hz 이상의 고주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귀의 노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어폰 대신 스피커를 사용하시고 너무 큰 소리로 틀지는 마세요. 세 번째, 방향 감각 테스트입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부탁해 보세요. 내 뒤쪽이나 옆쪽에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이 늦거나 못 들었다면 청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양쪽 귀가 균형을 잃으면 소리의 방향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잡음 속 대화 확인입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가 잘 안 들리고 대화 상대의 입 모양을 꼭 보아야만 이해가 된다면 역시 난청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셀프 테스트만 해도 내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체크를 습관화하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방금 따라 해보셨는데 불안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귀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귀 마사지가 단순히 시원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귀에는 온몸과 뇌를 연결하는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매일 단 3분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활발해지고 뇌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분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1단계 귓불 당기기 30초. 양손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잡고 아래로 천천히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때 톡톡 가볍게 흔들어주면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루 30초만 해도 귀 주변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단계 귓바퀴 지압 40초. 귀 바깥 테두리, 특히 위쪽과 중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가며 U자형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이 부위는 뇌신경과 직접 연결돼 있어서 집중력과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쪽 귀에 2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3단계 귀 뒤 혈자리 자극 40초.
귓불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을 검지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자리는 풍지혈이라 불리며 두통, 어지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단계 귀 전체 비벼주기 1분.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귀 전체를 덮고 위아래로 문질러 줍니다. 귀가 금세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혈액순환이 확실히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귀와 함께 뇌까지 깨어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딱 3분, TV 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 잠깐 시간을 내서 귀를 깨워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따라 해보셨나요? 귀가 조금 뜨끈해지고 맑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성공입니다. 댓글로 따라 해봤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같이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난청은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뇌와 산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처럼 조기 검진, 보청기 활용, 소리 습관 관리, 그리고 걷기와 귀 마사지 같은 생활 실천만 꾸준히 해도 난청과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늦게 깨닫고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매일 3분 귀 마사지, 하루 30분 걷기, TV나 라디오로 귀를 깨우는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난청이나 치매에 대해 겪으신 경험, 혹은 오늘 소개한 방법 중 실천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난청과 치매,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관리해서 건강한 귀와 뇌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